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증도 원칙도 사라진 깜깜이 경선이라는 비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와 청소원 등을 위한 한평 카페가 들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17도에서 21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새벽 전주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이용객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조치가 늦었다면 참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서둘러 몸만 빠져나온 찜질방 이용객들이 몰려들면서 주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갑작스런 대피 소동에 이용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갑자기 있는데 사이렌이 막 울리더라고. 2층 올라가고 막 저 창문으로 막 문 열고 고개 내놓고 막 그랬는데 오늘 새벽 0시 반쯤 전주의 한 스포츠센터 건물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내부 20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사고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이 됐고요. 단순 연기 흡입 환자고요. 경상 환자가 한 2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위층으로 연기가 올라가면서 찜질방과 목욕탕 등에 머무르고 있던 손님 5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직원들이 누수 방지를 위해 용접 작업을 벌이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작업하고 저쪽으로 갔는데 불씨가 뭐 남아 있었는지 어쩐지 뭐 그 뒤에서 이렇게 경찰은 건물 주인과 용접工등을 소환해 작업 도중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원 서남대 폐교로 지역사회는 큰 실망과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대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이 국내 최초로 남원에 설립된다고 합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 외상, 감염, 분만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켜야 되는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인 지방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대대로 대학의 위치는 남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대안으로 거론됐던 만큼 지역사회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미 서남대학교가 폐교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을 마련, 이르면 오는 2022년에 개교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의료대 정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인 49명으로 실습은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합니다. 이럴 경우 1, 2년차 예과만 남원에 남고 대부분 교수진과 본과생들은 서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남원의료원을 국립의료원이나 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남대 폐교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내실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영화나 음식 가격이 최근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선거 분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가격을 올린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영화관 CGV가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습니다. 영화 관람료는 주중 9,000원에서 10,000원, 금요일부터 주말은 11,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점유율 50%를 차지하는 CGV의 이런 움직임은 롯데시네마나 메가박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들은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올라가도 많이 부담되는 게. 서민 음식인 치킨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1위인 교촌은 다음 달부터 배달비 2,000원을 받아 치킨 한 마리 값이 최고 2만 원까지 오르게 됐고 외식과 패스트푸드 업체도 앞다퉈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즉석 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즉석밥과 참치캔 값을 올린 오뚜기에 이어 CJ 제일제당은 가격을 최고 10% 가까이 올렸고 다른 업체들도 속속 인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최저임금은 물론 재료비 등이 올라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선거 전에 이뤄지는 가격 인상에 소비자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급기야 가격 인상 반대 운동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이 시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요. 이 사업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도내 자치단체도 택시와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서민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군산이 산업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주변 지역 협력업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중에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6, 7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8월부터는 구체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위기 지역 자동차 부품 기업과 산업 다각화 기업에는 1,000억 원 이상이 지원되고 고용 위기 대상자 사업 전환에는 2,500억 원이 융자됩니다. 민주당 경선에 대해 당 안팎의 불만이 높습니다. 10분 면접으로 후보를 판단하는가 하면 정책 제시도 후보 간의 토론도 없기 때문인데요. 다른 지역과 달리 유독 전북만 깜깜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공천을 신청한 김제시장 예비후보 5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정책 발표 없이 인기 투표식의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해 정치 신인은 들러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후보자 검증 토론이 하나 없이 이렇게 공천 심사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옛날에 구태환한 그런 선거제도 그대로 해서는 몰아치기 일정에 부실한 면접과 정책 토론 없는 경선이 비리 의혹을 받는 기성 정치인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토론이라도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이걸 방영해서 주민들이 저 후보는 어떤 사람이고 이 후보는 어떤 사람이다. 하지만 이웃 광주의 경우 11일 동안 후보당 1시간의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단체장 후보는 토론회에서 검증을 받도록 해 차이가 큽니다. 단체장도 다시 또 토론회로 들어가고 막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토론회는 어떤? 경선 후보자들 이제 기초단체장들. 최근에 5월이 넘어가죠. 민주당 도당은 남북 정상회담 전에 끝내라는 중앙당 요구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경선 일정은 도당의 고유 권한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공론의 장이 돼야 할 민주당 경선.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냐라는 의문의 목소리만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정책도 검증도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경선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압도적 지지율에 취한 오만함에 기본적인 룰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익산시장 경선을 무려 6배수로 정했습니다. 지원자 6명 모두를 경선에 붙여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부안군수는 4배수 경선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경선 참여 신청자들은 2, 3배수 컷오프라는 당초 기본 룰 위반이라며 경선 불참까지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후보자들에 대한 예의도 지켜주지 않았다.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장수나 순창 등에서처럼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후보조차도 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과 인물 검증 장치가 없다 보니 정치 신인의 등장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지역위원장들은 제 사람 챙기기로 가장 공정해야 할 경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공관위원으로 들어와 있죠. 당연히 지역위원회 의견들이 그 공관위 내에서 이제 서로 의견이 오가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당내 경선 후보 이탈을 막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변명할 뿐 그 어디에서도 유권자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높은 지지율을 믿고 마음대로 공천의 룰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함은 구태한 정치 이러한 행태들이 도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원칙조차 무시한 민주당의 후보 선출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으로 비춰주면서 유권자들의 본선 선택에 미칠 파장에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송하진과 김춘진 예비후보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80분간 MBC 채널을 통해 중계방송됩니다. 전북기자협회 주관으로 전주 MBC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첨예한 지역 현안은 물론 상대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생생한 토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민중당은 어제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0.3%를 득표했던 전 전국농민회 의장 이광석 후보를 전북지사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광석 지사 후보를 비롯해 이현숙, 오은미 등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5명이 출마한다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배기사와 우편 배달부, 또 아파트에서 일하는 청소 아주머니들을 위해 조그마한 카페를 설치했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사라져가고 택배 기사들에 대한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는 요즘 아파트 주민들의 작은 배려가 유난히 돋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한평 카페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 커피와 따뜻한 물, 간단한 과자 등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택배기사나 청소 아주머니들을 위해 마련된 건데 이들에겐 작지만 큰 쉼이 됩니다. 바쁜 와중에도 그 잠깐이나마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카페를 만든 주인공은 아파트 입주민 정수연 씨. 아내와 함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한평 카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파트 안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고요. 그러면 택배 기사님이나 경비원 아저씨나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해보자. 한평 카페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지에 공감한 다른 주민들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수제 쿠키와 드립 커피까지 꽤 다양한데 주민 간 유대감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끔 간식 만들 때 와가지고 놓고 가면 드시면 좋잖아요. 보고 있으면 그냥 행복한 웃음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 참 살기 잘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옛말이 돼버린 지 오래인 요즘 커피 한 잔의 온기가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에까지 훈훈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달콤한 휴식처가 된 것 같아요.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무주 산골 영화제가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 작품을 담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식 포스터는 무주의 숲을 향해 걸어가는 두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영화제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설렘과 기대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산골 영화제는 오는 6월 21일부터 닷새간 무주 예체문화관 등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익산 금마고도지구에 한옥형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백제고도 익산을 홍보하기 위해 금마면 고도보존 육성지구 안에 한옥형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옥형으로 지어질 금마도서관은 오는 2020년 완공되며 역사고도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고창 실내체육관이 복합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새 단장됩니다. 이번 주말 남원시와 완주군에선 색다른 장터가 열립니다. 시군 소식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창군이 재정형 편상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창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체육진흥기금 15억 원을 투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체육관 개보수 작업을 벌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체육관은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변화될 예정인데 주민 편의가 늘어나고 스포츠 대회 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용담호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수지를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까지는 진안군 주관으로 주민 45명이 용담호 지킴이를 구성해 불법 낚시와 쓰레기 투척 등 수질오염 행위를 감시하고 정화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의 후원으로 강소농 자율모임체인 남원쑥쑥농부가 요천 뚝방길 프리마켓을 운영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에 열리는 이 행사에선 남원 시내 30여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이 직거래로 판매됐는데 농가 소득 10%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을 농부들이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정말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가득한 주말 장터가 오는 6월까지 완주 고산 미소시장 광장에서 열립니다. 주말 장터는 격주로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장터가 열리기 시작하는 14일엔 고물과 보물 사이라는 행사가 마련돼 중고 물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 고군산 연결도로의 교통대책이 시급합니다. 군산시는 선유도 내부도로 확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고군산 연결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7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군산 연결도로는 휴일 평균 4,500대의 차량이 몰리는 데다 주차는 물론 편의시설도 부족해 방문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마을 상품 판매가 지난 1분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 상품 판매장은 혁신도시와 도청, 하나로클럽, 익산역에서 운영 중이며 1분기 매출이 1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보다 73%가 증가했습니다. 마을 상품 판매장은 도내 202개 6차 산업 인증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정기 연주회 명인 명곡 시리즈를 갖습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정통 클래식 명작 스페셜을 공연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희망음악 콘서트가 내일 익산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상암 2~3만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극단 까치동의 연극 흐르는 물과 같이가 내일부터 이틀간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장영애 작가의 5번째 개인전이 우진문화공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상품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전북디자인센터가 오늘 익산에서 개소합니다. 지역의 특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콘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오늘 개소식을 갖습니다.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늘부터 전북도 교육문화회관과 도내 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가 진행됩니다. 차와 함께 즐기는 전주 화전놀이가 1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제15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 대회가 올해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립니다. 4월 12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0도, 익산 19도 등 17도에서 21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0.5m, 먼바다에선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